이게 진짜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못 산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중국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본 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놀라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민이에요. 중국 북부에 사는 고등학생이에요. 꿈은 언젠가 기자가 되는 거였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 신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세계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 특히 다른 나라들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전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 우리 문화와 아이디어를 빌려 쓰는 곳.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봄이 막 시작된 어느 화요일 아침 교장 선생님의 방송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올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목소리가 교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교실은 곧바로 속삭임과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럽이나 북미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에게 지루하고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선발된 학생들의 최종 명단이 복도 게시판에 게시되었어요. 제 이름이 거기에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명단을 바라보며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막고 있었어요. 그 주말 저는 마지못해 가방을 꾸렸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공항에서 반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근처에서는 우리 반의 유럽 교환학생인 에밀리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음악과 TV 프로그램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열정은 오히려 저를 더 의심스럽게 만들 뿐이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공항의 큰 창문을 통해 구름 속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경험으로 들어서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확성기에서 우리 비행편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여정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다행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지저분하고 복잡한 곳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대신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밝았어요. 유리벽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었죠.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들이 방문객들이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항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예전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이렇지는 않을 거야. 우리 그룹은 짐을 찾고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인 한국인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녀는 우리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큰 버스로 안내했죠. 공항에서 서울의 호텔로 가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보이는 광경에 몰래 놀라고 있었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길이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건물들 사이에는 나무와 꽃이 있는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거겠지. 우리의 첫 번째 활동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전통 찻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건물은 바깥에서 보면 구부러진 지붕과 나무문이 있는 오래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전통적인 장식과 섞인 현대적인 가구들이 있어서 놀랐어요. 동시에 옛것과 새것이 함께 있었죠. 차 선생님인 김하늘 씨는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계셨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국 차를 준비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각 단계마다 의미가 있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연습해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그냥 베낀 것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도자기 컵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맛이 중국 차와는 달랐거든요. 다도 의식도 달랐고요. 여기서는 뭔가 독특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지라는 전통 한국 종이에 대해 배우기 위해 공방을 방문했어요. 종이 장인인 이도윤 씨는 천연 섬유로 우리만의 종이를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손은 기술을 시연하면서 강하지만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한지는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숨을 쉬죠. 1000년 동안 지속돼요.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가 만든 종이를 만졌을 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기보다 강했거든요. 젖은 섬유를 납작하고 매끄럽게 누르면서 제 한지를 만들 때 이 공예와 작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이건 여행 중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었죠. 우리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학교 마당에 들어서니 중국어 한자로 우리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으로 줄지어 서 있었죠. 한 남학생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바로 박지훈이었죠.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그는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친근함에 저는 당황했어요. 공손한 거리감을 기대했지 진심 어린 따뜻함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룹 활동 동안 지훈이는 제가 뒤로 물러나 관찰하려고 할 때도 저를 대화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의 에너지는 거부하기 힘들었죠. 그는 제 중국 생활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도 나눠주었어요. 전에는 중국이 그냥 한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많이 배우면서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알게 됐어요. 그의 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협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우리 반 반장인 시우잉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의 리더십 기술은 언어 장벽을 넘어섰고 곧 중국과 한국 학생들 사이의 게임을 조직하고 있었죠. 에밀리아는 사람들이 영어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할 때 번역을 도우며 여러 그룹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다도 의식, 종이 공방, 웃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이미지가 카메라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잠들기 전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오늘 한국에 대한 제 믿음과 맞지 않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 나라는 단지 중국 문화를 모방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목소리,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죠. 일기장을 닫고 호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봄날의 얼음처럼 천천히 깨져가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하고 있었죠.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경험, 제가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에 더 많은 도전을 가져올 거예요. 잠이 들면서 너무 빨리 무시해버렸던 이 나라에 대해 제가 또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우리 버스는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도자기로 유명한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길은 점점 좁아지고 높은 빌딩들은 기와 지붕이 있는 낮은 집들로 바뀌고 있었죠. 나무들이 거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가지들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 선생님은 회색 머리와 수십 년의 작업으로 흔적이 남은 손을 가진 도예 전문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공방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방 안에는 젖은 흙과 나무 냄새가 가득했죠. 아름다운 항아리와 꽃병이 선반에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은 흙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오 선생님이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흙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빵 반죽처럼 흙을 반죽해서 공기 방울을 제거하고 있었죠. 그런 다음 물레에 앉아 흙덩어리를 가운데에 올려놓으셨어요. 물레가 돌아가는 동안 그의 손이 흙을 빚어 완벽한 그릇 모양으로 올라가고 휘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법 같았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긴장한 채로 물레에 앉았어요.
흙이 손가락 사이로 차갑고 미끄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물레가 돌아가는 동안 제 흙은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너무 세게 누르다가 또 충분히 누르지 않고 있었어요. 오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는 제 뒤에 서서 그의 손으로 제 손을 부드럽게 이끌어 주셨죠. 당신은 흙과 싸우고 있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흙에 맞서기보다는 흙과 함께 움직여 보세요. 그의 말은 도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오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마침내 작고 울퉁불퉁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진 않았지만 한국 전통 방식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 거였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이상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서울에서 봤던 현대적인 쇼핑몰과는 달랐죠. 시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수백 개의 작은 가게들이 있는 좁은 길의 미로였어요. 공기 속에는 길거리 음식 냄새, 손님들에게 외치는 상인들의 소리, 과일과 채소와 수공예품의 밝은 색상들이 가득했죠. 윤 셰프는 긴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우리를 시장 구경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러 음식 가게에서 멈춰 각 한국 음식 뒤에 숨은 역사를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매운 소스에 담긴 쫄깃한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또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 유명한 발효 채소 요리인 김치도 여러 종류를 맛봤죠. 각 음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 한국 문화 속에 자리가 있었어요. 이 김치 조리법은 우리 가족에게 15대째 내려오고 있어요. 한 가게의 연세 드신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은 배추와 고춧가루 양념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섞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의 김치를 맛보니 그 맛이 복잡하고 제가 전에 먹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이건 단지 중국 음식에서 베낀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인의 입맛과 재료에 맞게 수세기 동안 발전해온 독특한 한국의 것이었죠. 저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만의 깊은 뿌리, 자신만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의 마지막 일정은 서울로 돌아와 높이 솟은 유리 건물에서 열리는 기술 전시회였어요. 전통 시장과 이 초현대적 공간의 대비가 강렬했죠. 모든 벽에는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로봇들이 전시품 사이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죠. 가이드가 우리를 가상현실 헤드셋이 있는 특별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한국 역사를 통해 여행을 떠날 거라고 그가 설명했죠. 저는 무거운 헤드셋을 쓰고 고대 한국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한글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중국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국의 왕이 발명한 거였죠. 한국이 전쟁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어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기술과 문화의 리더가 되기까지 이 나라가 스스로를 재건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헤드셋을 벗었을 때 제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제 잘못된 믿음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제가 한국이 중국의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독특한 여정의 증거는 제가 도착한 이후 봤던 모든 것, 제 주변의 모든 곳에 있었어요. 지훈이 제 눈물을 알아차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와서 서 있었어요. 시우잉도 합류했는데 그의 평소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이제 사려 깊고 친절한 모습이었죠.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 저는 속삭였어요. 말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말이었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계속 되돌려 보고 있었죠. 수색이 된 전통을 가진 도자기 마을. 세대를 거쳐 발전해온 음식들로 가득한 시장. 한국의 현대적 혁신을 보여주는 기술. 저는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일기를 썼어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제 오래된 생각들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으면서도 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제 여정의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섰어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한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창밖으로 새벽 첫빛이 나타날 때 저는 마침내 이해했어요. 진짜 여정은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좁은 시각을 넘어서서 보는 법을 배우고 그 진실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때조차도 진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죠. 여행의 마지막 며칠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거리는 더 밝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음식은 더 맛있게 느껴졌고요. 사람들의 미소는 더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들을 놓아버리자 드디어 주변에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우리는 전에 만났던 한국 학생들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은 나무 기둥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전통 한옥 건물이었죠. 천장에서는 등불이 걸려 있었고 우리 얼굴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테이블은 낮았고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아 있었죠. 한국 음식들로 가득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말하면서 손을 신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시우잉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한국 여학생에게 자기 모국어로 몇 마디를 가르치고 있었죠. 저는 이 여행에서 느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소속감이었죠. 우리의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제가 살 수 있는 어떤 기념품보다 더 값진 것이었죠. 조용한 순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전체 그룹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이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면서 말했어요. 여기에는 독창적인 것도 배울 가치가 있는 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완전히 틀렸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많은 말을 했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훈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미소는 단지 공손한 것이 아니라 이해로 가득 찬 미소였죠. 민지라는 한국 여학생이 다음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가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제 가슴 속에 답답한 느낌이 풀리고 있었어요. 함께 보낸 시간에서 배운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전화번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교환했어요. 연락을 유지하고 언젠가 다시 서로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약속했죠.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이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갔어요. 도착했을 때 저를 놀라게 했던 그 반짝이는 복도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미 집에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에밀리아가 대기 구역에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금발은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죠. 오늘 조용하네, 그녀가 말했어요. 아직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전에는 내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넘어서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줘,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 솔직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문을 통해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그곳을 함께 가지고 다니고 있었죠. 제 기억 속에, 제 바뀐 마음 속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저는 제 노트를 꺼내서 학교 신문에 시를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여행 전에 계획했던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 옛날 기사는 잘못된 생각과 자만심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 새로운 기사는 제가 편협한 생각에서 이해로 나아간 여정을 솔직하게 담을 거였죠. 우리 비행기가 중국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제 여행에 대해 듣고 싶어 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들에게 다도 의식, 도자기 마을, 기술 전시회, 그리고 제가 사귄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말하는 동안 저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변했구나.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길 바라요. 저는 대답했어요. 학교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한국에 대한 제 새로운 감정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관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었죠. 다른 친구들은 제가 여행 전에 했을 법한 반응처럼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그냥 한국일 뿐이잖아. 한 남학생이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저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교훈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지훈이와 다른 몇몇 한국 학생들과 연락을 유지했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각각의 메시지는 제가 한국 생활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죠.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한국 영화의 밤을 기획했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방법까지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든 도자기 그릇이나 산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저는 어떤 문화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 역사의 각주로 축소될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언젠가 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세상을 진정으로 보려면 먼저 그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해야 해요. 제가 틀렸을 때 기꺼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하죠.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그건 국경을 넘는 것이 단지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경계를 넘는 것. 우리가 다른 이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편견과 오해의 벽을 넘는 것이에요.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울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판단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저 너머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발견할 준비를 하면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